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고 점심 후에도 소파에 앉아 저녁에는 다시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심코 보내는 시간이 쌓여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제 친구의 아버님은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고 병원에 가게 되었죠. 친구의 아버님은 의사로부터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친구 아버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심코 반복해왔던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십니다. 특히 TV 앞이나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컴퓨터 작업이나 TV 시청 등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앉아있는 생활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심장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특히 다리와 발에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도 증가합니다. 혈전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근육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더해지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병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에서의 낙상 사고는 매우 흔하며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신체의 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아있으면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앉아있는 동안에는 근육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 시간 정기적으로 알람을 설정하여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의 다른 방으로 이동해 보세요.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활동하게 되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이는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걷기는 하지의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있는 동안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행동 변화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그리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근육 감소 방치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30대부터 시작되는 근육 감소는 70대에 접어들면서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약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는 단순히 외적인 힘의 감소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이는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작은 충격이나 불균형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낙상 사고는 종종 골절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은 낙상 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뼈는 근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강한 근육이 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가 더 많은 부담을 받아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골반 부위의 근육이 약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도 더욱 높아집니다. 셋째,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힘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육 감소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에 10번 해보세요. 이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회 정도 반복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동작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나누어 3번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이 활성화되고 균형 감각도 향상됩니다. 다리 근육이 강화되면 낙상의 위험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개선됩니다. 더불어 스트레칭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도 다리와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 예를 들어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이나 스쿼트 동작 등을 통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걷기 운동 등을 통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물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보내는 목마름 신호가 둔해집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데 노화로 인해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신체의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간과하지만 수분 부족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 건조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탄력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광채를 발산하게 됩니다. 둘째,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우리 몸의 혈액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심장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이는 신장 결석이나 심지어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만성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변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져 장에서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이는 건강한 성인을 위한 기본적인 수분 섭취량이며 특히 노인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건강한 체중 유지, 혈압 조절,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는 밤새 몸이 필요로 했던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잠자는 동안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휴대용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물 마시는 목표를 세우면 서로 격려하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도 잘 됩니다. 카페인이 없는 음료인 보리차나 루이보스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외출이 귀찮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은 생기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줄어들면 고립감과 외로움이 커지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적은 노인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저하에 그치지 않고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면역 체계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높아져 면역 체계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뇌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사고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해 보세요.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특정 요일에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정해두면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만남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고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대화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은 새로운 것 배우지 않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뇌 건강에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실제로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첫째,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기능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자극이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둘째,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는 뇌가 계속 활동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 연주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뇌의 가소성이 증가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만족감과 즐거움이 감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성취감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새로운 주제의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는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리, 사진, 외국어 혹은 역사와 같은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찾아 참여해보세요.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제공하며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배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손자나 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늦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새로운 자극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은 물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오늘 소개한 5가지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개선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 채널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